네, 강남 신사역 단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이 비아이오 성형외과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이오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저는요 1년 내도록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 치고 살을 잘 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하려면은 컴팩트하게 빼고 그거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유지를 하는 게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1년 내도록 다이어트 하면은 결국 살이 안 빠지니까 자기 비하만 돼요. 나는 역시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 그러면 과일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침에 과일 먹으면 진짜 위험해요. 제가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L카르니틴인데, 카르니틴을 먹고 운동한 군과 안 먹고 운동한 군을 보면은 먹은 군에서 살이 더 잘 빠졌거든요. 진짜 꿀팁이다. 또 먹는 거 뭐 먹으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었던 거. 보통 다이어트 3주쯤 되면은 정체기를 겪게 되거든요. 은근 그 수면 시간을 바꾸시면은 정체기가 뚫려요. 그래서 12시에 자고 7시에 풀로 잘 자주면은 신기하게 살이 빠져요.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얘기하다가 와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이 무조건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틀어봤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15kg가 찌신 이유랑 그리고 왜 논문을 봤는지. 왜냐면은 막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이어트 방법이. 뭐가 다르셨는지. 우리가 20대에는 살을 빼기가 진짜 쉽죠. 그냥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면은 살을 빼기가 쉬운데 3, 40대가 되면, 저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긴데 40대가 되면은 굶어서 빼면은 기운도 빠지고 얼굴도 왜 못생겨지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빼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살이 찌게 된 이유는 사실은 두통이 좀 심했거든요.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거를 오스피탈 뉴라이티스라고 뒤쪽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데요. 보통 의사들이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근육이 경직돼서 두통이 오는데, 그때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을 쓰면은 두통이 예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으로 두통이 2번, 뭐 1번으로 줄어든다 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1, 2년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으로 이게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귀등으로 듣고 그냥 두통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인지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가 이제 약간 어눌해지고 길을 잘 못 찾고 계산 못하고 이름을 자꾸 까먹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끊으니까 이제 거기서 식욕이 폭발하는 거예요? 식욕이 폭발했죠. 식욕이 억눌러 있다가 이게 풀리니까 완전 미친 듯이. 그럼 몇 개월 만에 15kg가 찐 거예요? 2, 3개월 만에 진짜 미친 듯이 쪘어요. 그때 식욕이, 아니 과자를 5개를 먹었는데 계속 먹고 싶은, 내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식욕 억제제 약에 토피라메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 식욕 억제제를 저도 모르게 두통약으로 먹고 있었던 거죠. 걔는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성 식욕 억제제를 오래 먹던 분들은 그거를 끊으면 다시 식욕이 오르니까 계속. 그럼 15kg가 쪘어.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한 거죠? 근데 저는 의사였으니까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서 뭐 레이저도 받고 주사도 맞고 운동도 해보고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면서도 살이 안 빠져가지고 그때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2달 안에 10kg 이상 빼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바디 프로필을 예약을 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냥 예약을 했어요. 5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을 걸고 그 다음부터 운동 유산소 매일 하고 식단 딱 지키고 수면 12시에서 7시까지 무조건 자고 물 3리터 먹고. 전 다이어트를 평생 안 해봤고 지금도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7kg가 그냥 빠진 건데, 그냥 제 지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이 찌는 게 탄수화물 때문인 거고, 혈당 쇼크 오면서 콜라 먹거나 아니면 흰쌀밥 먼저 먹거나 이제 이러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하루 종일 당이 땡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들은 왜 찌냐면은 결국에는 이걸 또 먹어,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당이 땡기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 또 먹고 다음날 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무한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이걸 줄이는 방법은 밥 먹기 전에 그냥 풀떼기 정도 먹고, 만약에 간식 같은 경우 전 초코파이나 이런 거 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를 약간 견과류로 저는 대체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땡기면 먹는데,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당이 안 땡기고 밥이 그냥 안 땡겨. 아침에 일어나면은, 원래는 제가 아침 평생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아침에 무조건 밥입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의학 관련 책들 많이 보니까 아침 안 먹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아침에 그냥 배가 안 고픈 진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빠졌다가 원래 제가 88kg였는데 81kg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좀 1, 2kg 찌워야겠다 해서 요즘은 좀 가능한 많이 먹고, 대신에 샐러드는 무조건 지킨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풀떼기는 먹는다. 딱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 같아요. 하나의 이제 룰은 딱 세우셨네요. 제가 하는 거 정도는 딱 이제 적정량으로 가는 것 같고, 약간 더 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뭐 뭘 해야 돼? 첫 번째. 지금 얘기하시는 게 혈당 얘기하셨고 탄수화물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만 이렇게 자기가 딱 지킨다고 될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세포가 일하는 게 되게 느려져요. 그거를 세포의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를 돌려주는 모터도 낡아가지고 천천히 돌리는 거죠. 쇠도 이제 낡아가지고 산화가 되면 막 뭐가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이런 산소가 약간 노화돼가지고 프리 라디칼이라는 자유 라디칼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세포를 공격하고 세포막을 염증을 생기게 만들어서 DNA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프리 라디칼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안 생기던 병이 생기고 옛날에 한 번도 못 겪었던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포를 점점 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대사 능력이 떨어지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거 그냥 그 전투 운동이나 약간 인터벌, 달리기, 러닝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유산소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심장을 많이 박동하게 해가지고 펌핑을 많이 해서 우리 몸을 돌아가게 하니까 대사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많지만 그렇게 되면은 팻이 버닝되면서 지방은 타는데 근육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대사 능력이 커진다는 거는 근육량이 늘어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방을 태우는 공장은 근육인 거죠. 그냥 근데 가벼운 유산소 말고 인터벌로 2분 빠르게 뛰고 2분 그렇죠. 쉬고 이제 이러면 근육량 자체도 늘긴 늘잖아요. 물론 여기서 스쿼트까지 해주면 베스트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근육량이 늘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딱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팻이 버닝하는 타임이 있는데 그 런닝머신을 20분만 한 달을 열심히 뛰었는데 단 1kg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0분, 40분 늘려볼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살이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물 많이 마시기 얼마나? 네, 마시고. 저는 그때 3리터 먹었고 지금도 3리터를 먹고 아 그게 막 2리터 먹는 게 의미 없다는 막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는데 그 100편 논문을 읽어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왜냐면은 그 비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비만한 아이들에게 물을 많이 먹였던 군이랑 안 먹었던 군이랑 비교를 했더니 먹은 군이 더 살을 잘 빼서 1년 안에 살을 뺀 양이 더 적었더라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은 봐봐요. 우리 몸에 다 혈관이 있고 세포가 있는데 수분이 들어오면은 이게 액션을 돌아가게끔 하는 거고요. 혈액량이 많아져서 펌핑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얼굴이 노화되고 건조한 게 사라져요. 대박이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여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뭐 떡볶이나 뭐 약간 나트륨 높은 거 네. 이거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붓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물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나트륨량을 좀 줄일 수가 있나요? 결국 나트륨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빼주는 거죠. 대사 능력을 높여가지고. 근데 물을 먹는다고 우리가 살찌는 게 아니고 수분이 저류됐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나트륨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다가 나트륨이 있으면은 그만큼 산투압이 높아지니까 물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얘를 또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빠져나갈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더 지나야 되고 달리기나 이런 걸 해주면은 순환 능력이 늘어나면서 붓기가 좀 빠지겠죠. 아 그러면 나트륨 많이 먹었다고 물 많이 먹는다고 그런 건 아니네요. 붓기가 많이 빠지거나. 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영역이다. 물 많이 먹는 거가 그런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가 늘어나면 그거를 인지하는 립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기. 그래서 딱 늘어나면 몇 개의 립셉터에서 내가 지금 위가 스트레칭 됐구나 하면은 그 시상합으로 나는 지금 위가 팽창했으니까 음식을 덜 먹어야겠다라는 호르몬이 나오게끔 해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식욕을 조금 저하시키는 거죠. 그만 먹으라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더 먹고 싶다. 그렐린 호르몬. 더 먹고 싶은 그렐린 호르몬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뭐 물배 채운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물을 계속 먹어줌으로써 대사 능력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이게 밥을 먹고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먹기 전에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밥 먹기 전에 물 많이 마시지 말랬는데 요새 새로 나온 의학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을 먹고 나서 소화 능력이 더 좋아졌다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물배를 채워놓고 저는 회식을 가라고 그래요. 회식에서 많이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물배 채우고 단백질 음료 먹고 배를 딩딩하게 한 상태에서 가면은 그런 것들을 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 그러면 요즘 저는 쿠팡에서 5개 이제 8,000원짜리 샐러드가 있어요.
아침에 그걸 먹고 온다던가 만약에 피자를 예를 들어 시켜 그러면은 샐러드를 그냥 먹어버리는데 아니면 뭐 과일을 먹어야 되나요? 뭐. 아니요, 아침에 과일 먹으면 진짜 위험해요. 아침에는 위험하고 과일은 전 다이어트 하면서 거의 안 먹고요. 하나도 안 먹었고요. 그러면은 그 영양소는 비타민 영양소는 비타민을 메가도즈로 해서 비타민C를 한 15,000 정도 막 먹어요. 그러니까 3,000mg짜리를 5개 정도 10년 넘게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딸기라던가 토마토라던가 자연식 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식 당도 안 좋아요. 그 다이어트에. 달달한 그 과당 자체가 혈당을 피크치게 만들어서 근데 설탕보단 낫지만 어쨌든 혈당은 맞아요. 올리긴 해요. 네, 혈당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과일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 적게 먹거나 특히 아침에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걸 대신해서 비타민 C를 드신 거예요? 비타민 C도 먹고 B도 먹고 D도 먹고 그러니까 영양제 솔직히 좀 이따만큼씩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의원 교수님이 건기식은 굳이 먹지 말고 가능한 이제 식품으로 먹어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할 때는 그게 맞는 거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집중할 시기가 있고 조금 느슨하게 살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요 1년 내도록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 치고 살을 잘 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하려면은 컴팩트하게 빼고 그거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유지를 하는 게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1년 내도록 다이어트 하면은 결국 살이 안 빠지니까 자기 비하만 돼요. 나는 역시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그러면은 네. 첫 번째는 어쨌든 논문 100편 읽고서 이제 생각하신 거니까 첫 번째 물, 두 번째 과일은 가능한 먹지 않고 비타민 C를 먹고 세 번째가 유산소, 네 번째가 근력 운동. 근데 유산소가 이게 뭐 10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길게 하면 좋긴 하네요. 네, 지방이 타는 어떠한 구간, 최대 심박치에서 60에서 70%가 딱 버닝, 팻 버닝 존. 거기에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하트레이트.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전 40분? 40분. 네. 딱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다이어트를 시켜봤더니 40분 하니까 살이 진짜 잘 빠져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40분 하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 시킨 사람들 100% 성공시켰던 게 뭐냐면 40분 뛰라고 그러면 99%가 실패해요. 근데 제가 시키는 거는 처음 날은 1분 뛰라고 그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하루 쉬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분 뛰고 그렇게 이제 10분까지만 딱 거기까지 만들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 1분 뛰기, 2분 뛰기 약간 친구랑 약간 단톡방에서 약속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동 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시동 한번 걸리면 뭐 맞아요. 처음 딱 그게 나가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거라서. 그러면은 근력 운동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뭐 하셨어요? 저는 맨몸 운동을 많이 했어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드는 거를 옛날에는 했었는데 옆에서 트레이너들이 자꾸 더 올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계속 무게를 추가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이게 많이 치는 게 이제 남성 호르몬에서 보상을 주니까 기쁜 거고 여기는 이제 평온한 마음, 건강 이런 게 더 중요한데 거기서 이거를 무게치라고 하니까 네, 약간 짜증이 났고 그리고 제대로 운동하면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못 걷는 것도 내가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필라테스나 그런 걸 했는데 사실 자기 몸이라도 잘 들면은 성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플랭크 아니면은 뭐 스쿼트를 하는데 이게 자꾸 까먹잖아요. 운동 안 하면은 그래서 양치할 때 항상 30번씩 스쿼트를 하루 3번을 하면 90회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스쿼트 챌린지 한다면서 막 100개씩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자세가 다 엉망이에요. 그리고 빨리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버티는 자세에서 근육이 성장을 하고 덜덜덜덜 떨리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빨리 한다고 100번을 딱 채워버리면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30번 정도만 양치질 하면서 천천히. 그래서 그렇게 한 지가 뭐 4, 5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그거 제가 약간 요즘 약간 건강 덕후 돼가지고 또 봤는데 이게 이제 밥 먹고서 약간 걸으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혈당 수치 떨어지니까. 근데 더 좋은 게 맨몸 스쿼트를 벽에 대고서 한 10개, 20개?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에선 가장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처음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보면 하신 거죠? 그러네요. 양치할 때가 이제 식후니까. 그거 항상 했구나. 이번에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뭐 하셨어요? 근력 운동은 아무래도 필라테스 할 때 그때는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진료하기 전에 1시간씩 했거든요. 그때 운동 열심히 했고 그러면 지금 4가지 했고 뭐 또 뭐가 팁이 있어요? 잠을 진짜 사람들이 되게 등한시하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딱 잠에 대해서 깨달은 게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거의 전교 1등만 했고 반에서 1등하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반에서 19등을 딱 치고 나서부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를 계속했어요. 근데 밤새 공부하고 학교 가서 잤어요.
거꾸로 된 거죠. 선생님 설명 안 듣고 혼자서 자고 이러니까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원래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점점 성적이 멀어지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진짜 늪에 빠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때 뭐를 바꿨냐면은 친척 오빠 중에 서울대 본 오빠가 추석 때 놀러 왔는데 저한테 혜미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잘 때는 꼭 자 한마디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바꿨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7시까지 무조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안 자고 1분 1초 다 쪼개서 무조건 공부한다. 난 이 시간에 컴팩트하게 누구보다 그랬더니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 했었나? 갑자기 올랐어요. 잠을 자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믿음이 네. 더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손으로 쓴 게 머리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머리에서 나오는 데까지의 이 두뇌에서 프로세싱이 잘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입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손으로 출력이 안 되니까 시험을 못 치는 거죠. 손도 안 되고 이게 장기 기억화가 안 되면서 네. 이 저장이 안 되니까 출력될 것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잠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생기긴 했는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안 자면은 그때 생기는 성장 호르몬이 특히 11시에서 3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12시부터 7시까지 잠을 자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7시간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논문이 두더라고요. 10시부터 잔 사람 그리고 2시부터 잔 사람 했더니 이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이 사람은 낮게 나오고 이 사람은 혈당이 쭉 낮은데 이 사람은 밤새 혈당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일어났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근육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근육이 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근육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근육이 안 크고 그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하루 종일 배가 고픈 거죠. 일찍 자면 좋다. 네, 일찍 자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정체기를 누구나 겪게 되잖아요. 보통 다이어트 3주쯤 되면은 정체기를 겪게 되거든요. 한 3kg 빼고. 은근 그 수면 시간을 바꾸시면은 정체기가 뚫려요. 그래서 12시에 자고 7시에 풀로 잘 자주면은 신기하게 살이 빠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건강 관련된 건 다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진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제가 오전 11시, 12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걸 평생 이러다 보니까 성향 자체도 그렇고 이게 ADHD나 약간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네. 뇌과학적으로도 좀 늦게 자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를 일찍 자려는 압박 때문에 한두 시간 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자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냥 맘 편하게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근데 제대로 빼고 싶다 딱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다 지인이기도 하고 100만 넘는 유튜버들이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 말고 어떤 논문에서 좀 특이했던 거 아니면 하셨던 것 중에 제가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L카르니틴인데 L카르니틴이 보니까 카르니틴을 먹고 운동한 군, 안 먹고 운동한 군을 보면은 먹은 군에서 살이 더 잘 빠졌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운동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내고 좀 그 지구력을 높여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약에도 제가 제일 처음에 처방해서 먹은 약이 L카르니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건기식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네. 처방을 받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아이허브 처방도 같은 되고. 데서 처방도 되고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사는 게 더 편하죠. 제가 다이어트 약을 한번 딱 해서 먹었는데 약간 그 마약성 다이어트 약 있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사람이 조금 성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꾸 싸우게 되고 얘를 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뺐어요. 여러 개를 빼서 딱 하나 남긴 게 L카르니틴이었어요. 그게 무슨 성분이에요? 그게 이제 근육을 조금 더 생성을 잘 시켜주고 힘을 나게끔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지방을 좀 더 잘 타게 하는 TCA를 돌려주는 거죠. 근데 걔만 먹었는데도 식욕이 그렇게 늘지도 않고 운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더 나니까 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꿀팁이다 이거. L카르니틴이랑 그리고 또 먹는 거 뭐 먹으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었던 거. 다이어트를 할 때 30, 40대는 살이 빠지면 아파요. 거의 다가 다 올라오고 어떤 사람들은 폐렴까지 생기고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다들 몸살이 생기는데 거의 저 공통적으로 다 봤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면역력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요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면 망한다. 다이어트를 할 때 아프면은 누워있잖아요. 음식 땡기죠. 주변에도 너 아프니까 좀 먹어 하고 챙겨주죠. 살이 다시 쪄요. 이게 자꾸 비셔스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때도 다이어트하고 아프고 많이 먹고 다시 올라오고 다이어트하고 아프고 진통제 센 거 맞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아프게 해야겠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그럼 보통 한 알 이상 먹지 말라는 게 보통 약간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럼 몇 알을 드신 거예요? 15개?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이것도 저는 논문을 많이 죽은 찾았죠. 거 아니야? 15개면? 근데 이거에 더 하이라이트 넣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의대 다닐 때 미생물학 교수님이 헬리코박터를 연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치매도 좋고 암도 안 걸리고 고혈압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책을 한 권 보고서는 먹기 시작했죠. 태블릿 제품보다는 가루가 좋고요. 가루로 돼 있는 게 또 산화가 되면 색이 변질할 수 있기 때문에 포로 돼 있는 게 좋아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결석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의과대학 시험 문제에도 비타민 C 많이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벽 하면 결석 이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타민 C를 안 먹어도요.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은 결석이 잘 생겨요. 저는 10년 넘게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결석 없고 물도 많이 먹고 10전이나 메가도우즈를 하면서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제가 사실 뭐 의사도 하고 있지만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전자책도 쓰시고 네네네 유튜브 뭐 구독자 별로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에 에너지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으면 다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탈모도 안 오고 그러네. 엄청 윤기가 40대 중반이신데 수준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서 탈모가 오는 경우는 음식 그 양만 줄이니까 영양분이 없어서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L카르니틴이랑 비타민 C랑 또 하나만 더 추천하면? 차전자피? 몰라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겔 성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탄수화물들을 물고 행주처럼 위랑 장까지 슉 끌고 가요. 그러면은 그걸 많이 먹었을 때는 이제 콜레스테롤 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차전자피를 하루에 2번 먹었거든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사실 겔이 부풀면서 좀 배가 불러요.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게 젤이에요? 아니요, 가루인데 먹으면은 겔 성분으로 껴요. 그래서 와. 여기서 약간 포만감이 느껴지고 탄수화물을 먹고 한 30분 안에 먹어주면은 이게 몸에 흡수되기 전에 행주처럼 물고 쭉 가서 배출이 되는데 대변이 엄청 잘 나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이어트가 평생에 좀 숙제처럼 좀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또 남자들은 40대 되면은 이제 내장 지방 쌓이면서 이것도 또 건강에 안 좋은 거죠. 그럼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오늘 내용만 좀 숙지하면은 자유를 얻는 거네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되게 그럼 마음 편하시겠어요? 전 마음 편해요. 왜냐면 어떤 스킬을 하나 알고 있으면은 어떤 그런 것도 약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그거. 근데 그냥 굶어서 빼면은 쪘다 뺐다 하면서 사람이 더 맥이 없어지.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 돈도 못 벌고 회사에서 이제 꼬주름 받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당 땡기고 맞아요.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인 건데. 전략집을 잘 안다 이건 것 같아요. 전략. 근데 오늘 내용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이 다이어트나 약간 건강 쪽 진짜 공부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오늘 내용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BIO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인이 너무 추천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산소 뭐 어쩌고도 하고. 네, 산소 치료하고 있습니다. 산소 탱크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인생을 해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